반갑습니다. 저는 통영-RC 세자트라스 교육사업팀 서보명 PD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3학년 생태체험학습인 배우고 나누는 착한 놀이터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선 저희 통영-RC 세자트라숲은 국내 최초 지속가능 발전 교육 전문센터로서 2015년에 개장하였습니다. 세자트라숲은 평생교육, 학교 연계교육,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지역, 국내, 해외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나누는 착한 놀이터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지만 강사 양성과 강사 보수 과정을 합하면 연중 빽빽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 PPT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사람들의 편리함 추구로 도시화되어 가면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국내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육 분야에서는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 가운데 2017년 경상남도 교육청은 우포 생태분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하였던 초등 3학년 생태체험학습을 경상남도 내 9개 기관과 협약하여 진행하였고 세자트라숲도 이때 한 개 협력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참가 학생에게 자연을 정복이나 필요의 수단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생관계라는 생태 감수성을 심어주는 것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철학 아래 놀이 기반과 현장 교육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강사 1명당 최대 15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오전 90분, 오후 90분 나누어 진행합니다. 오전 90분은 세자트라 탐험대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탐험대가 되어서 세자트라 숲과 센터 곳곳을 누빕니다. 친환경 건축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생활 양식을 직접 체험하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습관들을 배웁니다. 점심을 먹은 후 학생들은 그룹당 1개의 선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선택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숲길 산책, 북극곰을 부탁해, 바다의 안녕, 빗물의 하루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세자트라 숲과 센터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세자트라 숲은 숲과 습지 그리고 2019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까지 풍부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2015년 경상남도 친환경 건축 대상제에서 은상을 수상할 만큼 친환경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아래와 이 그림과 같이 태양열 조리기를 통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고 3단 설거지를 통해서 물 절약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은 만들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을 때는 천연 솜수건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간 만들기를 다음에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사용을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는 만들기 프로그램을 과감히 없애고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집중하여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북극곰이 되어보고 야생동물이 되어서 역할극을 가미한 놀이를 통해서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연계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교과 과정을 참고하여 만들었고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에게 적절한 수준인지 피드백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100대 실천과제와 연계하여 기획하였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전 사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센터에 와서 일회성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 돌아가서도 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교육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경우 위와 같은 단계로 선발이 되는데요. 연 4회 보수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역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첫 해 19개교 1,570명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76개교 5,300명이 예약을 하였었는데요. 또한 프로그램 직후에 받는 설문조사에서는 참여 학교 중 95%의 학교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는 응답을 주시면서 참가자 수와 만족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또 캠프랑 동아리의 형태로 다시 재방문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통영에는 6개의 ESD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기 프로그램 진행이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2학기 역시 센터로 찾아오는 현장 학습의 경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고 9월 말 통영 내 지역을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보니까 연령대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내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 YMC에서 온 남희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2020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두 업사이클링입니다. 그래서 나우두 지금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업사이클링을 해서 아이들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차례를 보면은요, 프로그램 개요, 목적, 내용, 기대 효과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개요를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주제가 다른 것보다 생활과 관련된 환경교육을 하고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삶하고 깊숙이 연관된 그런 걸 주제로 해서 환경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 횟수는 연으로 해서 6회에서 10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학교 수업인데요. 그 수업 중에 중학교 학년제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청소년이고요. 유형을 보면 연속적인 실험 및 실습인데 단순하게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매해마다 학생들이 무언가 만들어 보거나 실습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네, 목적을 보면 순서를 볼게요. 일단 저희가 학생들하고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환경 오염하고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량으로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그 물건의 내재적인 가치를 창출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내용 안에 업사이클링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좀 이거는 긴 이야기라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환경교육을 하게 되는 배경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나 아니면 기후 이상이나 여러 가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것처럼 환경의 세계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지금 온난화나 그거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또 대기 오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 우리 지금 현재의 삶보다는 미래 세대들한테 그들이 사는 지구 삶의 지속성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삶의 생태적인 기초가 붕괴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무언가 실습하면서 조금씩 접근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교육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밑에 두 번째 내용에 보면은 폐기물을 원재재로 바꿔주는 순환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쉽게 물건을 사서 버리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폐기물이 어떻게 원자재로 다시 재탄생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새로운 제품이 되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업사이클링이다라는 걸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매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유가 우리가 당장 힘들다면 재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자라는 것들을 큰 주요 목적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10차 시로 이야기를 좀 잡았는데요. 모든 물건들을 하나씩 매 해마다 업사이클링하는 경험을 할 거고요. 밑에 내용을 보면 이론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서 무엇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구 시민으로서 그리고 미래 세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업사이클링을 실제로 해보고 매 해마다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이론들을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1차 시에는 주스병의 변신이라고 해서 주스병 디퓨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일 도입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업사이클링이 뭔지 그리고 장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요. 2차 시에는 제목이 트래시 아일랜드라고 해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날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실제로는 얼마나 심각한 오염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옳겠지만 지금은 이것을 한번 다른 물건으로 또 한번 재가공해서 사용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생각입니다. 네, 3차 시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겼어라는 제목으로요. 피역산업과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짜투리 가죽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것으로 가죽 팔찌를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피역산업을 통해서 어떤 폐기물이 나오고 그런 또 이런 규정이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거고요. 4차 시는 그 많은 현수막은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으로 버려진 현수막으로 화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이 지금 얼마나 쉽게 남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버려지는 현수막이 어떻게 꽃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아름답게 이제 재탄생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5번째는 우유팩을 가지고 우유팩 지갑을 만들 건데요. 여기는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우유팩 지갑 자체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물건은 아닐 수 있지만 축산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생물 다양성을 손실하고 산림 파괴로 인한 사막화, 온실가스 배출, 물 부족을 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유팩으로 한번 지갑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고요. 청바지 파우치라고 해서 청바지로 한번 파우치를 만들 건데 이거는 지금 중학교 과정 교과랑 연계를 해서 아이들하고 교육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7차 시는 풍경을 위한 풍경인데 저게 자전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전거로 돼 이렇게 체인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풍경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디스토피아적 미래 지구를 한번 직접 그려보고 친환경 에너지로 수소연료나 풍력 등 차세대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어떻게 생각하면 운송이나 우리 도구로서는 가장 친환경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8차 시는 녹색 생활이라고 해서 탄소는 화학 시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9차 시, 10차 시도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한번 업사이클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물건을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재활용의 가치를 습득하게 하고 실제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0년) 사회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사업 사천 YWCA 푸른 하늘 수호대 깜돌이의 변신 시즌2 발표자 김순정입니다. 발표수는 이와 같습니다. 사천 YWCA 단체 소개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1988년 9월 1일 설립하였으며 현재 800여 명의 회원과 소비자 상담실,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역 아동센터, 돌봄센터, 통합상담소,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익사업 추진 중 환경에 관한 사업으로는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비영리 민간활동 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일반 분야와 학교 연계 분야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민간단체 수질보전 감시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천시 관내에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인, 청소년 총 35명이 참여하고 아동, 청소년 총 1,000여 명을 교육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 10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이유는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사회 조직적인 발전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요즘 깨끗한 공기를 사고 필수템이 되어버린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현재 환경 문제 인식과 의식 변화가 필요하고 의식 변화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동기 교육은 가장 중요하고 효과도 높다고 생각하여 환경 연극으로 아동기의 발달 특성을 접목하여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성 내용과 진행 방법입니다. 환경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홍보 및 모집을 하였고 자연환경 해설사, 미세먼지 강사와 관계자 등이 프로그램 기획회의를 하여 미세먼지 연극단을 총 17회에 걸쳐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연극단을 14회에 걸쳐 구성하였으며 연극으로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 5회와 청소년과 함께 풀어보는 연극 한마당 5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좌측은 미세먼지 연극단 모집 홍보시이고 오른쪽은 기획회의 사진입니다. 이론으로 활동 목적과 동기부여한 활동 사진입니다. 미세먼지 대본 리딩과 율동 연습 장면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한 찾아가는 활동 연극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한 기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지, 활동 보고 및 앞으로 활동 방향 모색에 따른 평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및 발전 방향으로 지속적인 연극단을 구성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지역의 인재 양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천 YWCA 푸른 하늘 수호대 깜돌이의 변신 2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환경보전 실천 동아리 에코틴 사업 발표를 하게 된 마산 YWCA 강현영 간사입니다. 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마산 YWCA 소개와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개발 이유, 구성 내용, 진행 내용, 프로그램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마산 YWCA 소개가 있겠습니다. Y는 젊은 운동체로 청소년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안에서 경제교육이나 환경교육, 캠페인이나 지역사회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W는 여성 운동체로서
여성 인권 증진, 돌봄 노동권 확보 운동을 하고, C는 기독 공동체로 선교, 평화통일,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는 회원운동체로서 노인 무료급식, 탈핵 외 회원운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에코팀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장소는 하만 칠성중학교에서 진행되었고 대상은 중학교 1학년 친구들 22명이었습니다. 주제는 자원 재활용으로 자원 순환이나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으로 하여 진행이 되었고 사업 운영 절차는 자문단 구성, 홍보, 운영, 평가 순이었습니다. 네, 프로그램 개발 이후로는 많은 환경 문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현 실정에 이제 청소년기 대상 조기 교육을 통해서 환경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해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에 따라 환경 관련 지식이나 환경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프로그램 구성 내용입니다. 총 1, 2, 3차 시 진행이 되었고요. 1차 시는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재사용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자원 순환,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 4R 운동이 있었고 이에 따른 체험 활동은 버려지는 양말목으로 재활용 공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시는 플라스틱에 대한 주제로 플라스틱의 역사, 그리고 플라스틱 관련된 동영상 시청, 그리고 이에 따른 체험 활동으로는 페트병에 이제 실내 식물 심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주제로 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 원인을 알고 경제적 낭비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에 따른 체험 활동으로는 유용한 미생물 EM 만들기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프로그램 진행 내용으로는 4월 말일이랑 5월 초에 사전 협의회가 있었고 그리고 6월 30일에 자문단 기획회의, 그리고 7월 10일, 7월 17일, 7월 31일에 1, 2, 3차 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1차 시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재사용 수업을 했었던 사진이고요. 체험 활동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말목을 이용해서 티매트 만들기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을 제거하자는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고 체험 활동으로는 이렇게 아이비나 스파트 필름, 실내 공기 정화 식물을 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주제로 하여서 미생물 EM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고 EM을 이제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집에 가서 세제 대신에 청소나 설거지 할 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교육하였습니다. 네,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이제 이론 교육 위주가 아닌 시청각 교육과 체험 활동이 병행되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환경이라는 큰 대주제보다 소주제로 나눠져 있어서 아이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6회기 수업이었으나 올해 이제 시국 때문에 3차 시로 줄어든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향후 계획으로는 요즘에 이제 친구들이 등교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맞춰서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특별 활동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환경 체험 키트를 전달하고 이제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음으로써 아이들이 지루함도 달래며 집 안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하고 또 이제 조기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리 국민들이 환경 보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 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개설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PPT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YWCA의 청소년부 간사 박선민입니다. 지금부터 창원 YWCA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토리 에코틴 티네이저의 환경사랑 교실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창원 YWCA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창원 YWCA는 1988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창원 YWCA는 한국 YWCA의 정책에 따라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그리고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사는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라는 주제의 청소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린스토리 에코팀 프로그램은 탈핵생명운동과 청소년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프로그램명은 그린스토리 에코틴 티네이저의 환경사랑 교실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강사 역량 강화 교육과 환경 강사 스터디 모임,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진행이 있습니다. 진행 장소는 창원 YWCA와 하만 대산초입니다. 진행 기간은 6월부터 12월입니다. 참석 인원은 초등학생 52명과 환경 강사 10명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이유입니다. 환경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 필요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멸종위기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입시 중심의 학업에서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 현실의 민감성을 심어주기 위한 환경교육 기회 제공을 저희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을 환경 강사 육성입니다. 환경은 우리 삶과 생활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환경 강사를 양성하고 마을 단위부터 개인적 차원의 환경 보호 실천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구성 내용입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파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 역량 강화 교육과 강사 스터디, 학교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환경 강사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7월 22일 10명의 강사들을 대상으로 환경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생태변화 교육의 필요성과 초등학생 대상 환경 프로그램, 학생들의 주의 집중 동기유발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환경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 강사는 저희가 창원 YWCA는 2017년부터 환경 강사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 강사분들은 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첫 모임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PPT 제작과 교육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만 대산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9월 23일부터 하만 대산초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프로그램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차시부터 3차시까지는 생태교육을 진행하며 4차시에서 7차시까지는 환경교육을 진행합니다. 1차시는 환경과 생태교육을 주제로 지구 환경의 실태, 생태계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치고 학교의 생태에 대해서 관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차시는 하만 악양생태공원을 방문하여 야외 생태 수업인 잠자리의 일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3차시는 녹색 커튼입니다. 녹색 커튼에 대해서 배우고 학교에 있는 녹색 커튼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4차시는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5차시는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세먼지가 많이 감축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문화가 성행하면서 플라스틱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플라스틱 현황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웁니다. 6차시는 쓰레기로부터 지구 구하기를 주제로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등에 대해서 체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차시에서는 나도 환경운동가 라는 주제로 1차시부터 6차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배운 후 나만의 지구 환경법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발전 방향입니다. 저희는 환경 감수성을 겸비한 청소년 환경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한국에서도 크레타 툰베리 같은 청소년들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환경 강사님들과 함께 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 강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의 환경 보호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국장 맡고 있는 진찬혁입니다. 이번에 경남환경교육 한마당 행사에서 저희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또는 조류 충돌이라고 하죠. 지금 보이는 첫 화면 사진처럼 물총새라든지 굉장히 많은 새들이 실제 유리창이라든지 시각적으로 자기들이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부딪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경남 지역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새들이 저렇게 조류 충돌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황을 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발표하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조사한 내용만으로도 꽤 많은 조류 충돌이 경남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차근차근 그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간 또는 기관들이 같이 만든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와 기관의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40여 개 가까운 단체들이 있고요. 2016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경남 환경교육 한마당과 같은 큰 행사를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하는 주 조사의 버드스트라이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남 환경교육원의 보존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창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외벽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조류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입니다. 환경 네트워크 명단은 저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40여 가까운 단체들이 있고요. 저희 경남 지역의 진주, 창원, 통영, 거제 그리고 김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지금 조성되고 난 뒤에 최근에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해서 이번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버드스트라이크 발생 지점에 대한 현황 조사인데요. 저쪽 끝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단체 공모를 했었습니다.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숲교육을 하는 단체도 있고 환경교육 중에서도 일반 생활환경을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조류 충돌의 문제를 모두 다 관심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막상 조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해 보니까 개인으로 그다음에 단체로 되어 있는 곳들이 여러 참여했습니다. 현재 김해, 거제, 창원, 진주, 사천, 그다음 통영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를 했고요. 특히 남해안 일대의 새들이 이동해 오는 시기에 조류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남해안권의 단체들이 그대로 많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수월하게 단체를 확보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방음벽, 학교 유리창 같은 공공시설들, 그 다음에 국도라든지 그런 곳에 있는 방음벽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같이 조금 육지로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하천을 끼고 있는 곳들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 일대에 있는 방음벽들을 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저희가 PPT를 통해서 요즘 코로나 사태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설명한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맞게끔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휴대폰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직접 가는 경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컴퓨터를 통해서 조사를 어리는 방법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일부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요령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구두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친절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시연하는 것들을 해서 결과 올라온 것도 보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종적인 결과들은 그 전국적으로 네이처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생물을 찍거나 한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그곳의 현황들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그 현황들이 국립생태원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경남 지역 현황만 따로 추출해서 그 결과를 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사자 밴드를 운영하는데요. 기본적인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일반 톡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는 자료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밴드 같은 경우도 화상으로 채팅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툴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을 이런 코로나 사태에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이제 올라온 사진인데요. 아주 뜨거운 여름에 모자를 쓰고 학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인데 제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캠에서 그 간 조사지의 주변에 있는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들을 찾았습니다. 마침 간 때도 제비가 막 부딪혀가지고 그 부딪힌 새를 다시 둥지에 넣어주시고 오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새들이 아직까지 이소하기 전 단계라서 부모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공적인 환경에 대해서 낯설겠죠. 그래서 조류 충돌이 쉽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봄에는 처음에 이동해 와서 여름에 번식을 하기 전 단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새끼들이 이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류 충돌을 할 때 새를 구합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한 그 새 측정의 사이즈 재는 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조사라는 부분들이 민간 국도변에 또는 아파트 주변에 돌아다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전 연구 차원에서 좀 확 뛰는 그런 복장을 착용하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조사된 곳 몇 군데 말씀드리면, 일단 경남 지역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체 조사한 내용들에서 버드스트라이크가 일어나서 새가 죽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그곳 주변의 현황들을 조사한 겁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 들 보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여 곳 가까이 된 곳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조사했을 때 아파트 주변에 저렇게 많은 새들이 40여 마리,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다시 40여 마리 이렇게 죽어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진주의 이제 도로 주변입니다. 예, 아파트라든지 약간 산지하고 가까운 경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창원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지 주변, 하천 주변. 그다음 통영 같은 경우에도 바닷가 쪽에 가까운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그 인공 지역, 즉 시설들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거주 지역, 나머지 평지 숲이라든지 그런 곳과 겸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저희가 한 2달 정도 교육 조사가 남아 있고요. 그 자료를 취합하게 되면은 최소한 새가 오는 시기, 가는 시기 조사 결과 나올 거고, 그걸 통계 처리해서 언론 보도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이번 버드 스트라이크 조사를 마치고 정책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YMCA 박미선입니다. 저희 기관의 같은 경우는 창원시 소재에 있는 기관이고요. 유아에서 성인까지 환경 및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음을 담은 환경학교 그린 에코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교동초등학교와 환경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작년도 사업 계획 시 미리 사전에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교육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였습니다. 교동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저희 기관이랑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이 또 숲과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실내, 실외 교육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학교와 환경교육 혹은 숲교육 등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나무에 나무 팻말이 심어져 있다든지,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수목들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이제 진행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학교와 학교의 요구에도 파악 가능하고 학생 분위기도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동초등학교를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이번 화요일까지 9월 8일까지 해서 총 대상별 6회기 해서 총 12회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매 교육 시 이제 주 강사 1인, 보조 강사 1인, 그리고 사업 담당자가 참여해서 교육 내용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목적을 환경이 개인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 그리고 가족, 지역 사회와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직접 알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작성하고 그거를 단계별로 어떻게 달성해서 나가는지, 그리고 나의 변화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밀접적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일 큰 목적으로 삼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환경 교육이 조금 붕 떠 있는 것보다는 교과 과정이라든지 혹은 내 생활 환경에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하기로는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지만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그 과학 과목에서도 뭐 동물의 한 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 2학년 교과에도 보면 통합 교과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에 교과서를 파악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제로 웨이스트 해가지고 플라스틱, 미세먼지 이렇게 교육을 잡았다가 다시 교과서를 파악한 후에는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곤충, 흙, 나무 이렇게 해서 교육 과정을 올해 초에 다시 강사님과 협의해서 바꾸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다가가기에는 이게 훨씬 더 주제 변경을 한 게 조금 낫지 않았나라는 저희의 학교의 피드백과 저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처음에 이제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구성하자라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대체 뭘 원하는지가 가장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희는 이제 1, 2학년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그 생각조차도 조금은 환경이 뭔지는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환경이 뭔지도 한번 1, 2학년 이상 물어보고 주변인 1, 2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 친구들에게 환경 교육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환경을 지켜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생활이 변화가 생길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애들이 아직은 8살 정도의 수준의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약간 이러거나 아니면 조금은 말하기를 머뭇거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기보다는 환경은 얘들아 너희와 같이 아주 가까이 있어. 이거를 심어주는 거를 조금 더 그 교육의 목적 같은 목표를 조금 낮추어서 진행하고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안에서의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학교에 있는 여러 환경들을 이용한 실외 교육을 접목해서 흥미 위주와 그리고 조금 움직임이 있는 동적인 활동을 조금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환경 보호, 아이들이 막 생각하는 환경 보호보다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가장 먼저다 생각하여서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끝나면 다른 교육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별로 액션 플랜을 잡았어요. 이 액션 플랜이 자기의 큰 하나의 목적을 이루길 때까지 단계별로의 작은 거에서 조금 더 큰 거, 좀 더 큰 거에 대한 실천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작성을 하게 했고요. 일단 저희는 교육은 실내에 끝났지만 저희의 전체적인 교육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단 6가지의 주제,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뭐 나무, 꽃, 모래, 곤충, 새에 대해서 가서 점점점 연결고리를 연결해서 나와 환경에 대한 연결고리를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했던 그 아이들이 활동한 결과물과 그리고 활동 사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학교에 들어가는 길목에 보면은 저희가 산책로가 있고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에 전시를 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하반기를 통해서 하반기 동안 계속 아이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이제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학교 주변과 학교 내에 있는 뭐 수목이라든지 여러 자연 환경을 자연 환경을 활용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 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교육했던 사진들이고요. 2학년, 1학년 학교가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1학년 9명, 2학년 16명의 교육이었는데 규모가 작아서 좀 더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먼저 일단 모든 수업은 학교에서 이제 교실 내에서 한 15분 정도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이제 일단 나가서 이제 재미있는 놀이 같은 거 그리고 학교에 있는 수목들의 이름을 달아서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제 직접 스스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 수업할 때는 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각자 이제 새가 되어서 토론하고 그리고 자기가 새의 입장에서 우리 환경이 지금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니 새가 힘들어요 하는 것들을 직접 아이들이 생각해서 아이들이 말하게끔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목을 이용하고 곤충은 직접 이제 채집이 힘드니까 모형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같이 여러 가지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YMCA 이외점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사에 찾아가는 재활용 장난감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재활용 장난감 교실이라는 내용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은 지금 넘쳐나는 쓰레기 그리고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쓰레기를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에 버려지는 재활용은 할 수 있지만 버려진다고 보는 게 맞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동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재활용 차원을 넘어서 다시 쓸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 재활용이라는 게 사실은 자연에서 얻는 자연물도 많으니까 그것도 활용을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저학년보다는 3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내동초등학교와 저희가 견해를 맺어서 했는데 7차시 수업, 7가지 수업을 가지고 3반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회차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진행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 실팽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아마 단추 가지고 많이 놀았을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예, 지금 가운데 이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게 버려지는 CD거든요. CD를 가지고 우리 쌩쌩이 쫙 당기면 쌩쌩 소리 나는 이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재료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실하고 빨대 이런 것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거를 아이들이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면 부모랑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에 진행됐던 게 저희들 죽방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대나무를 잘라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저희가 진행했던 게 일회용 컵을 이용해서, 일회용 종이컵도 괜찮고 투명 컵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일회용 마시고 남아있는 그걸로 나무젓가락과 털실을 이용해서 털실로 방울을 만들어요. 방울을 만들어서 줄을 메어서 누가 잘 넣나, 이거는 정말 경주하면 재밌어 하거든요, 애들이. 아마 어른들도 이거는 생각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놀이 문화를 저희가 찾는데 일조를 하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죽방울 놀이는. 그리고 저희가 3차 시로 하는 거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놀던 놀이인데 지금은 나뭇가지보다는 나무젓가락을 아마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나무젓가락에다가 점수를 표시를 해요, 나무젓가락마다. 그래서 뽑으면 실수하면 점수가 내려가고, 그리고 잘 뽑으면 점수가 올라가서 나중에 결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집중력도 높여지는 그런 놀이입니다. 네 번째 저희들이 수업을 진행했던 게 요술공 불기인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어른들도 가지고 놀면 재밌어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회용 컵에 머그컵 잔 위에 있는 동그란 구멍 나 있는 작은 뚜껑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꽃처럼 받침대를 만들어서 저희가 신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뭉쳐서 불기를 했더니 균형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로폼 볼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은 내용으로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작업도 되어서 친구들이 내기를 많이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만들었던 게 저희들 일회용 컵으로 만든 풍선입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한데 컵하고 테이프하고 그다음에 풍선만 있으면 됩니다. 가위로 잘라서 2개를 연결해서 멀리 나가는, 안에다가 신문지 뭉쳐 넣어서 멀리 싸는 총이거든요. 이것도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투석기, 이거는 완전히 과학적이에요. 만들다 보면 정말 과학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이거는 집에서 아마 배워가시면 아빠, 엄마, 그다음에 가족들이 다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가 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일회용 숟가락하고 나무젓가락하고 고무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저희들이 진행했던 게 컵 비행기인데요. 이것도 컵이랑 고무줄만 있으면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겁니다. 고무줄 5개, 6개를 길게 연결해서 멀리 쌀 수 있는 놀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통 놀이도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업사이클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그리고 잊혀져 가는 놀이 문화를 저희들이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집에 가면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놀이를 통해서 그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그런 계기도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물어보면 기후 환경하고 기후 변화와 환경이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안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쓰고 사용하고 있는 거를 재활용을 해서 다시 자원을 다시 만들어서 쓰는 게 맞는지 이거는 분명히 공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20초 발언 때는 친구들한테 잘 하는 말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렇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지구는 더 훨씬 엉망이 되어서 2050년대에는 지구 기온이 2도 상승될 수 있어. 그 2도를 막기 위해 여러분들이 자원 재활용으로 좋은 시간을 가져서 그리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해. 지구가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이상입니다. 혼자 이루는 숲은 없다. 함께 모여 숲을 이룬다. 학교 숲의 생물 다양성을 발표할 K-에코 연구소의 유경자입니다. K-에코 연구소는 2005년 경남 풀뿌리 환경교육정보센터 마을강사 풀뿌리로 시작해서 2011년 비영리 민간단체 K-에코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K-에코 연구소는 다음 세대 환경지킴이, 꾸러기와 가족 생태 탐방단, 지역 생태 자원조사 및 하천 모니터링과 생물 다양성 대탐사, 치유와 관련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저희 단체의 주된 사업은 생물 다양성이 목표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중 학교 숲에서 체계적인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 숲을 확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교육, 생명 존중 정서 함량, 학교 숲의 현명한 이용과 사람과 공존하는 건전한 숲 환경의 이해를 통해 교우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학교 숲을 관찰하여 교육 대상자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생태학습과 체험학습을 통해 학교 숲의 식생 관찰과 학교 숲의 기후변화 지표종, 한국 고유종, 생태계 교란종을 관찰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학교 숲을 소중함을 알게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학교 숲에서 초등학교 3개 학급이 대상이고 한국 고유종, 기후변화 지표종, 생태계 교란종, 생명을 품은 학교 숲의 흙들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산에 있는 마산 해원초등학교 4학년 3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업 선정 후 교육 대상 학교 선정, 학교 답사 후 바이오 블리츠가 진행되었고 학교에 맞는 교육 지도안 작성하였으며 기후변화 이해를 위해 기후변화와 학교 숲에 대해 강사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매 수업 후에 관찰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차 시부터 6차 시까지 차례대로 학교 숲에서 기후변화 지표종 찾기, 학교 숲에서 한국의 고유종 찾기, 우리 학교에도 개구리가 있을까요? 생명을 품은 학교 숲의 흙들, 화려한 옷을 입은 건축가 거미, 찾아라! 생태계 교란종, 외래종이란 주제입니다. 사전에 실내교육 진행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실내교육이 불가하여 방송 수업으로 사전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6차 시로 계획되었던 수업이 코로나로 인한 분반으로 10차 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인식 정진 장면입니다. 습지의 중요성 인식 장면입니다.
숲의 그늘에서 기후변화 지표종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숲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후변화 지표종이면서 학교의 교목인 개익갈나무를 찾아 탐험을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학교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 다소 부족한 섭지가 조성되어 양서류나 다양한 생물종 관찰은 못했지만 습지 생물의 일부라도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 후 평가회와 강사 회의록 작성, 미비했던 교구 및 현장 재점검과 참가자 설문지 분석을 프로그램 기획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과 연계한 환경 수업, 학교 숲 가꾸기의 중요성 인식, 학교 숲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목적입니다. 실천 가능한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추구하는 게 목표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수업 진행 분석 결과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접근 방법의 환경 수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 기후변화 지표종을 찾아라 수업에서 생태 놀이로 진행되었던 양말목으로 만든 동백꽃 머리 고무줄로 여학생들이 머리를 묶은 모습입니다. 저희 K에코 연구소는 학교 숲의 생물 다양성과 환경교육 인식 정진에 언제나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